최예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미국 쪽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연말 소비가 일어나기 직전에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그려냈는데요. 오늘은 144만 얼마에 끝이 났을까요? 어제 신고가, 오늘 또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IT주 빼고는 얘기하기 힘든 시장인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들도 모두 IT 종목 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IT주와 더불어 눈여겨 보여줬던 것은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도 낙폭과대 메리트가 느껴져서인지 메이저 세력들이 조금 사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1900선 위가 확실시 되는데 코스닥은 오자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종가부터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2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초발 8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는 상승탄력을 강하게 받으며 1900선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9%의 상승세 보이며 191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148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787억 원의 매수세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 오늘 181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지수는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장출발하며 장초반 5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코스닥 지수는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둔화돼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하락 반전된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 장세를 펼치다가 막판 들어서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6% 오름세 보이며 498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17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집행 기대감에 힘입어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 20전 오르면서 1086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연이틀 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143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3인방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 보이며 21만 6,500원에, 현대모비스가 1.33%의 상승 흐름으로 26만 7천 원에, 기아차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5만 7,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강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약 보합권, 현대중공업이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2,5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주당 400원씩 올라 25,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파라다이스는 1% 이상의 내림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CJ 옷쇼핑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5.57% 상승 흐름 보이며 26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28,700원에 동서가 강보합권, 반면 포스코 ICT는 1% 이상의 내림세 포착됐고요. 시젠과 SM, 인터플렉스까지 오늘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이틀째 독주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가는 강세 흐름은, 반면 LG전자와 관련된 주가는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1%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삼성전기가 4% 이상의 강세 나타내면서 주당 4,700원씩 올랐습니다. 반면 LG는 1% 이상의 내림세 보였고요. LG이노텍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 호조 전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자동차주 주가가 오름세로 장마쳤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모두 다 동반 오름세 나타낸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며 주당 2,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2.87%,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57,400원에 오늘 동양기전이 가장 눈에 띕니다. 7% 이상의 강세로 장마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어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수요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어 오늘 타이어 업체들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넥센 타이어가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1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까지 1% 이상의 동반 오름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이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은 전일과는 반대로 안철수 테마주가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세로 바뀐 모습입니다. 안랩이 오늘 약 보합권, 솔고바이오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요. 잘만테크와 우성사료는 1% 내외의 상승 흐름, 써니전자가 1% 이상 빠지면서 오늘 2,57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전일에는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손이 8% 이상의 급락세 보이며 3,5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10% 이상의 내림세, 우리들 제약 역시 9% 이상 빠지면서 오늘 2,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합병 승인의 강세를 보였던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이 오늘 잇단 악재가 이어지면서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의 경우 장 초반에는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갔지만 피파 온라인2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의 내림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인터넷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은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1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동양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양건설이 사흘째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장중 52저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6.72% 내림세 보이며 2,2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컴즈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가 오늘 강세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SK컴즈가 3.38% 상승하면서 7,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테러리소스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리소스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테러리소스 오늘 1,61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결국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요, 1.41% 오른 143만 7천 원이었군요. 장중 144만 원 뚫었지만 종가상은 약간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 초반엔 미국의 재정절벽 그리스가 지원을 반대만의 말이 많다가 막판에는 삼성전자 및 IT주 얘기로 흘러갔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정리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금일 코스피는 11.83포인트 상승한 1911.33포인트로 마감을 하며 19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63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9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최근에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은 좀 상당히 당분간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해보면은 외국인이요, 이번 주에 선물을 한 10,000개 가까이나 되돌리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꽤 많이 유입됐던 것 같은데, 이제 12월 점점 쿼드러플 위칭 쪽으로도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음 주 수급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1,900은 회복을 한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회복은 했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지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상승을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해석하기에는 다소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아직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뚜렷한 진전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스 문제 역시 아직 분명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판단은 좀 다소 미루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음 주에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는 다소 이제 쇼커버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이제 그 외국인의 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연말 효과가 좀 뚜렷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의 추세적 상승은 어렵겠고 다음 주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네요. 이번 주 이제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또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맞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계속해서 미국 소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IT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 주 IT 업종의 강세가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그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영향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과 다음 주 초에 예정이 된 EU 재무장관 회담 결과가 다음 주 주간 증시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연간 쇼핑 전체에 대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현재까지 예상하는 결과는 좀 다소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그 미국의 연말 소비 쇼핑 시즌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만큼 쇼핑 시즌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의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쪽에 지속적인 관심 덧붙여서 이번 주 IT가 눈에 띄게 올랐지만 다음 주 IT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본다는 전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님이 다음 주 전망 미리 들려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한번 해볼까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현물 쪽에 돌아왔고 이번 주 꽤 많이 선물을 좀 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선물을 같이 샀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 리스크가 많이 좀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도, 선물 매도 부분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적인 어떤 현물 매수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은 1,600억 이상의 주식 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에서 493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1,200 계약 정도 이상의 순매수,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은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약 한 9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잡혔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과 그리고 현물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 이 프로그램 수급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5일 동안 무려 7,500억 정도 되는 순매수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러한 점들은 또 시장의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히 좀 하방 경직성 이후에 또 탄력을 좀 가져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연기금 매매수도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의 거래소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측면에서 역시 연기금 이물에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닥 심리적 안정세에도 상당히 좀 많이 기여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별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흐름들은요, 계속해서 잠시만요, 네, 좀 누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외국인들은 이렇게 거래소 측면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흐름들이었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장 초반 매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관망세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장중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 프로그램 시장 모두 다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심리도 굉장히 좀 안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업종별로는요, 좀 재밌는 좀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다발적으로
매수의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기관들은 좀 편식은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모습이었고요. 반면 운송장비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을 모두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반대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나 철강금속, 화학,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들 업종에서 또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다는 점은 더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한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전기전자 그 다음번에는 이 통신업 쪽으로 이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점이 오늘 하루 수급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이 특별히 외국인과 함께 현물 쪽에 사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오른 삼성전기에도 기관의 러브콜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른 흐름들입니다. 8만 6천 원대까지 지난번 삼성전자의 하락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모에 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즉 외국인과 기관의 다발적인 순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10만 원권을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4.7%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플의 아이폰 5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내년 한 해도 스마트 기기의 판매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일단 삼성전기가 제일 먼저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의 어떤 속도가 좀 빨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제 일정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상승이 좀 셌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날 타이밍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기술적인 오늘 좀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도 봐도 무방한지 삼성전기 이제 살 수 있는 신규 매수 구간대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삼성전기의 매수 구간은요, 10만 원 정도 선이면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요, 일정 상승폭이 컸던 데 따른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기간 조정이 아니라면 상승폭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원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10만 원 근처라면 내년까지 이렇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기 신규 매수 구간대는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산 것 같은데 코스닥만 국한해서 보면은 CJ 오쇼핑을 많이 산 모습입니다. 이 밖에 특징주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예, 우선 CJ 오쇼핑의 상승이 오늘 5%대로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코스닥이 동구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상대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은 역시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 연말 소비뿐만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번 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소비 진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시장에 좀 잘 진출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CJ 오쇼핑 쪽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의 어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오늘 한 7%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뭐 현대차나 기아차 등의 종목들도 상승을 했지만 이 부품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이번 이제 그 연비 문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상당히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이 미국에서의 시그널들 점진적으로 6%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을 본다면 올 한 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 타이어 업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또 앞선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CJ 오쇼핑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해주셨었죠.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징주와 수급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완전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IT가 강할까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 필요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게요.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월요일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미리 답을 들어봅니다. 월요일장을 위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은요? 어떤 종목, 뭘 살까요? 세 가지 질문에 조준성 이사님은 종합지수장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매수 1900선 등락의 연장선이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조 이사님은 정배열의 선두그룹을 공략하자라시면서 유한 양행을 월요일장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IT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유행이다라시면서 종목은 SBS를 골라와 주셨네요. 자, 먼저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주식 살까요? 라고 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1860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네. 슬슬 한번 사보자. 1900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왔어요. 네, 일단 1900 회복하는데 한 7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빠지는 거를 대비했었고, 제가 2000포인트부터 이번 1860선대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의 계좌들을 연착륙 시켜드리면서 1860선까지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1900선 이제 회복을 이제 목표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1포인트까지 오늘 종가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지수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수상으로 해가지고는 좀 불투명한 게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860선대에서는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히려 뭐 1850, 40, 30 빠지기를 바라면서 더 빠진 건 다 그냥 먹는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차트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입니다. 딱 보시면은 13,600에서 12,600, 1000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그림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보면은 그 흐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죠. 대신에 네. 지난달과 이번 달이 음봉이 좀 심한 것이 피부로 와닿는 거지 길게 보시게 되면 그 흐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12,600, 우리나라 지수가 1,860 딱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분할매수 더 빠지길 바라면서 뭐 사들어가자 이제 지수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게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지수라는 게 이제 딴 거 없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영국 FTSE 지수가 0.68% 올랐습니다. 영국과 미국 시장 연동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미국이 한 80포인트 올라가면은 자, 지난주에 12,900선, 우리나라 1,900선 요 정도 올렸는데 한 80포인트 새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12,900선도가 이제 목표치 미국도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영국에 비교하면 영국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1,900부터는 또다시 이제 게임이 불확실성, 그 전에 1900선 때 유지했던 것이 다시 재판되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밀당도 좀 대신 윤곽이 나왔죠. 뭐 잘해보자는데 오늘 뭐 저기 공화당에서는 뭐 근본이 또 얘기 또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좀 흐름 약간 불투명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선에서는 좀 지수상으로 이제 더 가면 좋겠지만 뭐 안 가더라도 이상하게 어떤 지그재그 폭도 생각해야 되고 길게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역삼각형이라든지 우열 뭐 다 그래봤는데 11월 달 해가지고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노벰버가 끝나고 다음 달 이제 디셈버 들어갑니다. 다음 달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모양새가 지금까지 2000에서 1860까지 빠지는 그 모양새를 뒤집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2000포인트 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봐야겠죠. 뭐 내년도 경제 성장량 뭐 이런 거 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가봐야 합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코너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1900선대에서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여기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1900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해 주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 그러나 매수하자라고 하시면서 1900선 등락의 연장선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사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여기서 쉬지 않고 다음 주 초에서 뭐 특별히 이변만 없다면 한 1935포인트, 61선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 145만 원 가면 지수는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고 오늘처럼 뭐 전차 군단이 뭐 사실 자동차가 삼성전자 따라가는 성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지수는 좀 괜찮다 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직까지 대외 이벤트 잘 살펴보면 역시나 그 다음 주 초에도 많은 좀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1900포인트 좀 이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1885라는 최근에 계속적인 지지선을 보여준 관점에서는 계속 대응주 매수 관점, 매수 관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지수를 보고 말하는 거겠죠. 매수 관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다음 주 그런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월요일 26일 날 되면 지난 20일 날 실제적으로 지원 합의가 불발했던 그리스가 다시 한번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 하면은 실망감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네네. 그런 거 조금 생각해야 메르켈 되고. 총리도 26일날 처리를 그렇죠. 한다고 일단 처리를 그랬으니까. 해야 돈은 실제로 12월 달 지불하더라도 예.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기대감으로 IT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정도면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약간 어느 정도 판매가 됐다. 뭐 시장 기대치만큼 한 플러스 마이너스 4, 5% 정도 생각하는데 한 4% 바깥으로 벗어나면 어닝 뭐 충격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환호할 것이고요. 네. 마이너스 5%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IT주들은 조금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강세는 제가 보니까 지금 수준을 보면 한 144만에서 6만 원까지는 다이렉트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의 강세는 좀 지속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은 역시나 오늘 외국인이 조금 주식을 사주긴 했는데 최근에 좀 샀어요. 사실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좀 사긴 사는데 워낙 이제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만약에 갑자기 뭐 오늘은 매수입니다만은 매도로 보이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를 추발한다면 역시나 또 일정 부분 변동성, 작은 변동성은 노출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25,000 계약까지 팔더니 이번 주 다시 만 계약 감았기 때문에 다음 주 또 어떻게 외국인들 선물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수급 분석을 중심적으로 해주셨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도 다음 주 외국인의 선물 쪽 매매를 잘 지켜보자라는 팁 주셨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조이사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듣기 이전에 아까 조심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지수대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신다면서요. 그 얘기 잠깐 먼저 들어볼까요? 기간 수급을 해가지고 뭐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그 좋다는 삼성전자 기간만 사다가 오늘 외국인이 고점에서 좀 들어왔죠. 이제 최고가로 이제 외국이 또 달라드는데 일단은 1900
뭐 10이나 20선, 뭐 1940, 50 정도 가야지 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다음에 지수상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바치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1900 이하나 뭐 또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기준해 가지고 기간 차익실이 좀 들어왔습니다. 1900 이상에서는 1900 이하에서 샀던 물량들을 1900 이상에서 약간 좀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종목별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집중 공략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뭐 호남 소개를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정리해가지고 이쪽 옮겨 탄 것들이 수익이 좀 짭짤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외국인 매수가 오늘 같이 받쳐주기에는 팔기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1910선, 1900선대 안착이 되면서 이걸 견인하는 게 이제 외국인 쪽으로 바토이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우호적으로 되면서 인덱스 펀드 기준해가지고 국내 시장에도 이제 펀드가 들어와야겠죠. 외국인 자금이. 그러면서 이제 쏴줄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봐야겠죠. 근데 국내 자금은 그냥 손쉽게 그냥 1900 이하는 PBR 기준에서 뭐 1.1, 뭐 퍼 기준해가지고 이런 간단한 기준해가지고 뭐 들어오는 가격대는 1900선이기 때문에 네. 기간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일정 수준 넘어갔을 때는 좀 약간 외국인의 이제 공격적인 배팅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종목 선정 기준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 지난주에 선도 그룹이 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잘 간 종목들이 약간 삐끗하면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할 거니까 그만큼 먹으려고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유효했던 것 같고 네. 미리 빠진 종목도 이제 더 빠질 폭이 좀 적어 보이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네. 그것도 유효했던 것 같고 요즘에 너무 좋으신데 족이 네. 하창봉 팀장님의 족이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지 않은 요새 조 이사님 신들린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장세가 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신도 뭐 왕신이 들어온 것 같은데 왕신. 신이 뭐 예. 보통 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잘 맞추 못만 떠나서 이제 보이는 것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막 보이세요?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 강하게 뭐 찍어드린 이유도 보이기 때문에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 초기라는 게 예. 감각만으로 살아난 게 아니죠. 네.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와 예. 거기서 이제 경험이 쌓인 건데.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요. 자, 보이는 종목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종목 좀 어떻게 해볼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두주 해가지고 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했습니다. 28,000원, 7,000원대. 그래가지고 이제 34,000원 넘어갔는데 시장에서 보시면은 올해같이 장세가 계속 몇 달간 더 하게 되면은 쪽박 나눈 쪽이 많이 있고 잘 되는 쪽은 잘 될 겁니다. 근데 개인들 대체로 보게 되면은 정치 대마주에 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뭐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모스트 임플란트 뭐 최근 옛날에 지지난주에 좀 괜찮았던 종목들 메디톡스 막 이런 쪽으로 활발히 갔다가 또 거기 잠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거품을 이겨내는 실제적으로 IT 쪽 해가지고 코스닥 IT 부품들이 좀 날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두그룹주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네. 올하 가만히 있다가도 오늘 한 방에 그냥 어제 오늘 한 방에 올라오죠. 스카이라이프 3만 원 가만히 있다가도 3만 3천 한 방에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고점 2만 1,000원대 2만 4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멜파스랑 삼성 네.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건설주지만 강하게 올라오죠.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색깔이 강하고 떼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떼거리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앞에 제가 서두에 좀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항상 휴먼 인덱스를 잘 생각하십시오. 너무 떠들거나 너무 잘 보이거나 그리고 너무 수익이 좋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걸 지지난 우리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오스틴 플란, 뭐 바이로메드, 뭐 YG엔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느낌들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도 진폭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쪽은 전에 끝났던 데하고 좀 다른데 색깔이. 왜냐하면은 실적이 받쳐지고 성장성이고 이쪽 소비는 필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게 자동차가 아니죠. 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은 계속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세게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플렉스컴, BH, 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이라이콘, 파트론, 옵트론텍, KH 바텍, 대덕 GDS, RF텍, 자화전자, 옵트론텍, S맥, 세코니스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불러드리는데 이런 점부터 보게 되면은 그냥 수익이 뭐 50%에서 200%, 300% 어마어마하는 거죠. 이게 쉽게 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지고 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같이 너무나도 이제 IT 해가지고 너무 떠드니까 약간 조심을 좀 해보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히 말씀드리고 대신에 조정받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4주, 5주차 우리가 학습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법들을 네. 그대로 지금 100%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으면 이런 선두 그룹들을 잘 보면서 또 공략을 해야지 물 먹더라도 거기 샀던 가격이 다시 테크니컬 리바운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많이 빠진 쪽들 뭐 호남석이라든지 굉장히 힘들죠. 안타까운데 그쪽은 이제 손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싸다고 사기는 힘들고 되는 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IT 너무 떠드니까 조금 뭐 좀 조심하면서 이제 조금 색깔 있게 좀 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IT 특별히 실적이 되는 쪽은요,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는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약간 저렴해지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요, 하창모 팀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도 IT주 쏠림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다. 이제 유행이 질까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철로 네. 끝날까봐. 지금 이제 주가 고공행진에 달리고 있는 우리 조이사님하고는 저는 반대 생각이죠. 조이사님 지금 IT 너무 뜯으니까 IT는 아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가 아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IT가 쉴 때 다른 섹터가 오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장 트렌드라는 거죠.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사실은 어떤 트렌드가 있었죠. 내수주, 뭐 음식료라든지 제약주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요. 최근에 많이 조정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워낙 삼성전자 강세로 몰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기간이 약간 팔긴 팔았어요. 팔긴 팔았습니다만 그 최고점에서 파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아니다 보는 것이고 12월 달에 또 계속적으로 보면 꼭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다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이 아이폰도 이제 다음 달 7일 정도에 한국에 출시가 되죠.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 판매量증가할 것이고요. 뭐 과거 역가수하다 보니까 항상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 반기 말 정도에는 주가가 좋았던 것은 올해만 놓고 볼 때도 삼성의 최고가는 5월 말에서 찍었었고요. 지금도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삼성전자 강세는 최소한 다음 주 최소 중반까지는 특별히 해외발 악재만 없다면 강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코스닥 부품주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죠. 뭐 FPCB, TSP, 그러니까 터치 패널 스크린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죠. 전부 다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데 태블릿 PC 점유율 자체가 삼성이 좀 치고 온다는 겁니다. 원래 애플이 한 60-70% 갖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쪽은 아이패드 때문에. 근데 애플은 요새 한 50% 내려오고 삼성이 한 9% 있다가 18% 이빨 올라온다는 겁니다. 태블릿 PC 쪽에서. 그렇죠. 태블릿 PC는 갤럭시 탭 10.1 같은 태블릿 PC를 말하는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부품주도 오히려 판매자가 이제 힘이 커진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애플한테 큰 소리 쳤죠. 부품 원가 20%인가 그런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품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커진다. 그 말 자체는 관련 IT 부품주의 영업이익 자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이런 최근의 주가들이 단순하게 쏠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대변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간단히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삼성전 못 사니까 대부분 삼성전기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기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제로 계속적으로 뭐 같은 삼성전자 강세, 삼성전자가 최고가로 올 때 지난 상반기에도 삼성전기 강세가 왔기 때문에 삼성전기 자녀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삼성전자 관련주 조금 관심이 갔으면 제일모직도 같이 낙폭 과대를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모직은 화학하고 패션, 정보 소재 쪽인데 낙폭이 좀 과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을 치고 간다면 삼성그룹주에 대한 매기세도 사실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낙폭 과대수면 제일 모직 좀 생각해 보고요. 역시나 저는 PCB입니다. 지금 아마 가장 최고가입니다. 제가 차트 안 봐도 대덕 GDS, 뭐 플렉스컨, BH 사상 최고가 50주 시중고가를 갖고 달리고 있는데. 네, 아까 조이사님도. 네, 이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따라 산다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다음 주 초에 한 5% 주가 대비 5%에서 7% 조정 타이밍 올 겁니다. 고점 타이밍 오시면은 이게 고점이 꺾여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FPCB 업체 항상 음봉 조정 5%, 7% 수준의 음봉 조정이 나올 때마다 포트 좀 관심 가지는 건 오히려 단기 공략하는 데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가 같아요. 아까 이제 IT주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아까 괜찮다라고 조이사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물려도 이쪽에서 물리자. 왜? 실적이 되니까. 결국 얘기하신 종목도 비슷하고 눌렸을 때 신규로 처음 공략해도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어쨌거나 IT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역시 잘 가는 쪽에 베팅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얻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나왔고요. 특별히 오늘 조이사님은 촉이 좋다. 막 보이시는 종목을 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만 딱 언급해 주시죠. 월요일장을 위해서. 일단은 선두그룹에 있는 코스피 유한양행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 팀장님이 IT를 나쁘다고
제가 나쁘다고 얘기했다고 딱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정리 좀 해드렸잖아요. 예. 일단 나가서 한번 보겠는데 일단 그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일단 빨간불을 쫓아가는 걸 조심하라는 이제 그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지 예.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아까 예. 팀장님이 굉장히 촉이 좋다고 또 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시기가 많은 건지. 네. 일단은 잠깐 유한양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기 선두그룹에서 제약주에서 유한양행, 정근당, 한미약품, 뭐 동아제약 쪽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조 9천억짜리면서 이쪽이 지금 최근에 IT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소외가 됐죠. 그런다고 해갖고 차트가 이탈하고 꺾인 게 아닙니다.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조정받았던 것들, 지수의 어떤 부담, 단기 상승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번 NH도 한번 해본 적 있죠. 똑같은 똑같은 전략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한양행이 뭐 내용은 뭐 그렇죠. 뭐 원료의약품 사업 고성장 기대 신제품 출시로 뭐 하반기 내년 매출 전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좋기 때문에 기감에서 꾸준히 뭐 100만 개 이상 막 들어오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반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17만 원 깨졌다가 다시 종가는 17만 5천 원 밑거리를 냈었는데 다음 주에 그냥 뭐 비싸게 사지 마시고 17만 1천 원 이하라도 빠진다 쭉쭉 밀리는 가격들 해가지고 16만 원까지 그냥 꾸준하게 매수해가지고 목표 가격은 또 5% 노려보겠습니다. 한 18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종가는 17만 5,500원이었는데 오늘 저가 부근이 17만 원 선에서 뭐 더 빠지더라도 16만 원 후반까지 이렇게 분할로 해서 5% 정도만 수익을 빠르게 보자. 유한양행이 탑픽이었네요. 근데 아까 열심히 IT주 쪽은 얘기하셨지만 오늘 아직 조정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나면 역시 공략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폭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보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미리 속단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유한양행을 오늘 딱 보니까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골라 오신 것 같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도 아까 FPCB 쪽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 역시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나오면 접근이 가능할 만한 그런 후보군 정도의 얘기였고요. 지금 타이밍이 온 종목은요? 그렇죠. 저는 SBS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IT 종목들은 어차피 월요일날 갭상승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날 바로 살 수 있는 종목 SBS를 제가 접근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SBS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사실 많이 빠진 게 SBS만 있겠냐 싶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이 빠진 것 자체는 사실 실적 쇼크였고요.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이 광고 텔레비전들은 거의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여러 명 런던 올림픽 있을 때는 광고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10월 달까지 고점 갔다가 10월 달부터는 급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마도 사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SBS 신사의 품격이 상당히 주가를 달렸는데 그 이후 출시됐던 SBS 드라마 자체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요. 대풍수도 MBC 마이한테 찌고 있습니다. 저도 마이를 보거든요. 그 말씀드리겠고요. 네, 착한 남자도 KBS였고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 아마 이제 그 청담동 앨리스라고 문건영 씨하고 박시호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 하나 나오긴 나올 건데 뭐 사실 그 부분은 시청률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고 제가 왜 지금부터 미디어 콘텐츠 쪽을 주목하냐면 지난주에 카카오톡이 실제로 카카오톡 2013년 로드맵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뭘 하냐 하면 카카오톡 2013년부터 카카오페이스를 합니다. 카카오페이스는 뭐냐 하면은 이미 CJ E&M을 손잡았어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톡에다 새로운 플랫폼 콘텐츠나 미디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카카오의 김범수 사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드라마 제작사든 미디어 콘텐츠 회사든 뭐 스카이라이프든 통신 미디어 업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진다. 그런 좀 장기 전망을 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주가도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약간 중장기 쪽으로도 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제가 지금 타이밍적으로 지금 저로 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한 현수가 대비 15% 정도의 반등 목표를 두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성공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 다시 한번 뭐 10월달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전략 드리면 네. 사실 이제 1차 급락을 하고 나서 2차 급락할 때 바로 들어가면 잠깐 못 올라가면 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밀린다 그럴 때는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한 37,500원인데 37,500원 현 수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낙폭 과대 장기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낙폭 과대를 노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 35,000원 딱 지켜주시고요. 상승한다면 SBS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41,500원까지는 그냥 바로 열려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현주가 수준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전략 드립니다. 네, 장기 모멘텀도 있지만 딱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SBS 월요일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 종목이 막 그냥 눈앞에 열린다는 우리 조 이사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네. 거의 원하시는 수익이 났어요. 일단 목표 가격보다 좀 더 올라오면서 좀 약간 만족이 됩니다. 일단 AS 들어가는데 다음 달에 12월 달입니다.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주식을 갖고 와서 엎을지 아니면은 매수를 해줄지 이제 다음 달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온 그 기대 목표치까지 왔고 일단 이익 실현을 딱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큼만 딱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했던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이익 실현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로 정확하게 타이밍 기다렸다가 가격도 와서 수익을 얻어 가셨네요. 하창봉 팀장님의 휠라코리아도 짧은 AS 들어볼게요. 예, 제가 너무 멀리 본 것 같습니다. 힐라코리아 말씀드리고 나서 기관들 계속 매도 리포트, 아직은 힐라코리아 아니지 않겠는 그 매도 리포트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63,500원을 제시했던 그 손절 라인 터치를 했죠. 투자 전략은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대를 하는데 현재 수준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21선이 있는 63,500원 수준 회복하면 한 번 더 손절 당할 생각하더라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63,500원 다시 오면 그때 한번 재공략 얘기를 기다려라 AS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월요일장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네, 유한양행과 SBS 월요일 추천주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준성 이사님, 하창봉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